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분석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지만 솔직히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 지금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 혼돈의 시기, 바로 10대 사춘기에 대한 자료를 아주 탈탈 털어볼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청소년기에 대한 상식, 오늘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싹 다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로드맵입니다. 1장 제2의 성장 급등기부터 시작해서요.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성관계, 성격 변화, 그리고 많이들 고민하시는 문제 행동을 거쳐 마지막 해결책인 교육까지 순서대로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1장 제2의 성장 급등기,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폭발적인 신체 발달부터 들어가 보죠. 사춘기 하면 보통 그냥 키가 쑥쑥 크는 시기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애 신발이 안 맞고 교복 소매가 껑충해지고 말이죠. 근데 자료를 보면요. 이 시기가 우리 일생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 다음으로 성장이 가장 빠른 그야말로 제2의 성장 급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겉모습만 크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을 싹 다 갈아엎는 엄청난 대공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훅훅 변하는 걸까요? 답은 호르몬입니다. 뇌랑 몸 전체에 완전히 새로운 화학 신호들, 즉 성호르몬이 진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차 성징도 나타나고 생식 기능도 성숙하는 겁니다. 이 몸속의 거대한 지각 변동,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앞으로 벌어질 모든 변화의 첫 번째 도미노니까요. 자, 그럼 이 생물학적 폭풍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까요? 2장,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10대 아이들이 유독 불안해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불같이 화내고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감정에 확 휩싸이는 거 엄청 흔하게 보시죠? 대화하다가 갑자기 방문 확 닫고 들어가서 부모님들 심장 철렁하게 만드는 바로 그 모습요.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애들 입장에선 지금 자기 몸이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될 정도로 막 변하고 있으니까 그 전례 없는 변화 자체에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반응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런 내면의 변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이성관계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3장, 이성관계의 진화 단계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10대들이 이성에 눈뜨는 과정이 엄청 체계적이거든요. 어릴 때는 서로 막 싸우고 놀리는 기랑기였다가 초기 사춘기엔 아예 엮이기도 싫어하는 혐오기를 거칩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상한테 확 끌리는 애착기를 지나서 연예인이나 영웅을 숭배하는 단계를 거치죠.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우리가 아는 1대1 연애 단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착착 진행된다는 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속은 복잡한데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어떨까요? 4장, 행동과 성격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애는 왜 저렇게 게으르고 말고 안 듣는 걸까요? 아마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소파에 누워서 폰만 보고 있는 그 모습 진짜 답답하시잖아요. 하지만 자료에서 말하는 팩트는요. 이게 절대 아이들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불량해서 혹은 일부러 삐딱선 타려고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느라 몸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극심하게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이 느려지고 만사가 귀찮은 거죠. 사실상 그냥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키가 언제 크냐, 발달이 얼마나 빠르냐 같은 외적인 변화가 아이들의 자신감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몸은 피곤해 죽겠고 정서는 불안하고 열등감까지 느끼게 되면 당연히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어른들 권위에도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론 불량해 보여도 그 속엔 이 엄청난 생물학적 변화를 묵묵히 견뎌내느라 파김치가 된 고단한 몸이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압박감이 한계치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5장, 문제 행동의 이해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 문제나 규칙 위반 같은 것들. 이걸 그냥 쟤네는 원래 나쁜 애들이야 하고 선 긋고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행동들은요. 사실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폭풍우 속에서 튀어나오는 아주 극단적이고 심각한 표출 형태 중 하나거든요. 학업 부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학생한테 너 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해 하고 꼬리표를 붙일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학업 실패의 근본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딱 나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극심한 피로감 같은 신체적 요인,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주변 환경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집안 불화의 스트레스를 밖으로 푸는 심리적 요인, 이렇게 원인을 정확하게 쪼개서 봐야 제대로 된 진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6장, 해결책으로서의 교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교육이요. 진짜 그냥 뻔한 생물학 지식 전달이 다가 아닙니다. 이건 사춘기라는 거대한 태풍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가 살아남기 위한 아주 절대적인 생존 도구예요. 내 몸이랑 감정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굳건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거든요. 이 발달 과업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청소년들이 건강한 어른이 되려면 반드시 깨야 하는 필수 퀘스트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마스터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동질감을 느끼고 기존의 나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사회적인 눈치, 즉 민감성도 좀 키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대로 된 교육적 지원 없이 아이들 혼자서 덩그러니 해내라고 하는 건 정말 무리입니다. 자, 오늘 이 핵심 자료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우리가 10대들의 그 반항과 불안을 고쳐야 할 성격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해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숭고한 생물학적 통과 의례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당장 내일 길에서 혹은 집에서 마주치는 10대를 대하는 우리의 눈빛부터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께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